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네. 사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로 러시아 쪽 이야기, 러시아 분은 아닌데 네. 저희가 일부러 여쭤봤죠.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거나 어떤 생각이길래 이런 행동을 했느냐. 중요하죠. 사실 예. 러시아의 생각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의 올레나 쇠겔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국말을 편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22년 됐습니다. 22년. 한국에 오신지 정말 오래되셨네요. 예.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국말을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족분들도 계시고 지인분들도 계실 텐데 통화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선화는 굉장히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그게 이제 통화가 주로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비슷한 메시저를 이제 사용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인터넷이 끊기거나 뭐 사실은 휴대전화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연락하는데 연락이 이제 연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듯하죠. 네.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두 돌 좀 안 된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4명 가족이 원래 키이우에 사는데 네. 지금 잠시 키이우 외곽으로 대피한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집 같은 경우는 키이우 한복판에 있어요.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예. 키입이라고 발음하시는 거기가 우리 한국에서는 키예프라고 하는 데가 거기죠. 그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그런 러시아식 발음이. 예.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는 조금 근데 이제 워낙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서 저는 네. 이제 워낙 많이 듣는 그런 발음이라서 뭐라 예. 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는 그 이유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이유. 왜? 왜냐하면 그 그랬을까? 표기가 소련 때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다 러시아식으로 지금 그렇군요. 이게 한국에서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지도를 봐도 거의 네. 웬만한 지면들은 다 러시아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그렇겠죠. 우리 뭐 일본식 표현이나 이런 거 남아 있는 거 많은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그 사진은 또 아까 전에 김상훈 기자 사진 보여줬는데 막 네네. 피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 가족분들도 피난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 좀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은 서부 쪽으로避난을 가고 예. 서부는 이제 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공격은 이 벨라루시아 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예. 러시아 쪽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예. 있고 남부 크림반도 쪽에서 이렇게 그 해하고 아조브해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서부는 유럽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폴란드 그쪽에서는 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뭐 이렇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는 이제 러시아군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제避난하고 있는 거고 그쪽은 또 산맥이 있으니까 산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안전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는 못 가시고 예. 그냥 기업 외곽에 있는 친구의 집에 그냥 주택인데 네. 거기 이제 지하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키ев 시내가 이제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외곽은 이제 공격을 거의 안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덜 위험한 거라서 잠시 거기 이제 피했는데 거기 가시기 전에 거기 도착한 거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반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집에 있으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복격이 시작한다는 예. 뜻이잖아요. 그러면 옆 건물이 있는 복격 대피소로 내려가서 이제 좀 있다가 그러면 꺼지면은 잠시 또 집으로 왔다가 아기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정말 아이고야. 힘들잖아요. 아, 어른들이면 뭐 어떻게 좀 계속 잡는데 있긴 아기는 있겠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거의 24시간 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 부족해요. 기름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 어딜 가든 예. 어딜 가든. 근데 예. 우크라이나는 연도가 넓다 보니까 서부까지 가려면은 아버지는 이제 그 기름을 가득 재우셨는데 네. 그게 다예요. 아 그렇죠. 기름 근데 넣으면 그거 다. 하나로는 서부까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폭격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그냥 가까운 외곽지로 이렇게 지금 친구네 집에 가서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반에 도착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는 예. 안전하게 잘 도착했고 잠 자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근데 뭐 아까 그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예. 지금 키예브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좀 우크라이나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 러시아가 왜 그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 그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달소련화 하려고 하고 예. 푸틴은 소련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푸틴이 봐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푸틴이 왜 이랬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푸틴은 정말 이 위대한 제국, 이 위대한 제국이라고 할 때 뭐 소련이라든가 뭐 예. 러시아 제국이라든가 뭐 세계 슈퍼파워 뭐 예. 이라든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굉장히 집착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 이거는 푸틴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다.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저는 그게 정말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봐요. 그게 주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의 제국화 그렇죠. 욕구. 그렇죠. 예. 뭐 푸틴이 수차례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20세기의 대참사는 소련 붕괴다. 우리는 러시아 연토를 최소한 소련의 연토로 재확장시켜야 된다. 뭐 영향권도 재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인 거죠. 처음에 푸틴이 그 연설을 최근에 마지막으로 연설했을 때는 네네.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그거 하진 않겠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했죠? 비무장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마자 사실 이렇게 침공이 시작된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 꼭 반대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이 이른바 공화국들을 예. 승인하기 전에 푸틴이 우리는 절대로 이 두 지역을 독립 승인할 일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예. 완전 자기가 했던 말이란 반대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침공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예. 그 바로 뒤에 또 침공해버리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완전 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어서 안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아까 잠시만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하다가 아닙니다. 아니 질문 두 가지 말씀하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푸틴이 비무장화하고 네네네네네. 우크라이나는 네네네네. 자기가 점령하지는 네네. 계획은 없다. 그리고 이 비무장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크라이나는 원래 중립국이었거든요. 네. 중립국이어서 중립국이었는데
푸틴이 중립국인 우크라이나를 2014년에 공격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입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토도 아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냉정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입이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이 중립국 우크라이나를 증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하고 중립을 선언해라. 벌써 선언해봤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비무장화해서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러면 푸틴이 지금 뭐 군사를 이렇게 가지고서 배치를 하고 지금 뭐 침략 끝까지 안 하더라도 그 동부 지역에서는 군사 기지를 세워놓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략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런 조건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전혀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 시작이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침공까지 일어나게 된 건 사실 돈바스 지역의 이제 독립선언 물론 독립선언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이제 결국은 트리거가 된 건데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떤 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독립을 인정할 수는 없죠.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근데 돈바스 문제가 만약에 정말 지금 푸틴이 멈추진 않겠지만 만약에 정말 지금 전쟁이 끝난다. 예. 그리고 돈바스 지역은 다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그런 문제입니다. 쉽게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왜냐하면 지금 8년 동안 러시아가 거기 이제 러시아 인구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갔었고 그쪽으로는 8년 동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예. 마치 다른 나라처럼. 네. 완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그 지역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우선은 그 지역이 처음으로 침략됐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빠져나왔었거든요. 네. 본토로. 예.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예. 이 비난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거기 이제 남은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봤을 때는 반역자들이에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빠져나오지 않았다. 아하.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런 노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 자기 집이 거기 있고 이제 갈 데 없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지역에서 온 국민들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었어요. 예. 지금도 수는 없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수는 없이 우크라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는 데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네네. 우리도 수능 제도가 있는데 예. 그러면 한국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수능 보고 군전말 점수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내가 좋은 대 원하는 대 가나 못 가나 네, 이런 네. 건데 그 지역에 나온 사람들은 수능 없이 그냥 원서만 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는 학과에. 혜택이라는 거죠. 일종의 네. 혜택을 그런 네, 걸 네, 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이제 온 난민들을 잘 할 수 있는 만큼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예. 잘 해줬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뭐예요? 본토로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뭐 변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다시 예. 돌아왔을 때 이런 국민 간의 감정이 네, 있어요.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거기 정말 이 치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도구들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이어질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전쟁이 지금 끝났을 때 얘기잖아요. 그게 예, 지금 그렇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글쎄요. 예.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굳이 평화를 원한다면 네. 그냥 같은 러시아 하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러시아 안 한다는데 굳이 왜 또 러시아 쪽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돈바스 지역에 예.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안 하겠다는데 왜 굳이 우크라이나를 하라고 하냐. 이게 그러니까 보면 그 같은 구조인 것 같아서요. 즉 그냥 각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하는 거고 아니면 합쳐서 살고 싶으면 합쳐서 살게 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보고 합쳐서 살자고 하지 말고 독립을 보장해 줘야 되고 같은 논리라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합쳐지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독립하는 거를 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서 네. 이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근본적으로 네.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원래 독립하고 싶었다. 네. 이거는 사실과 무관합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 침략 당하기 전까지는 독립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였어요. 예. 러시아가 침략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난다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대다수가 나간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 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소수가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이른바 공화국의 수반을 러시아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예.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이른바 선거를 하는 거예요. 예. 투표를 예. 뭐 러시아에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거. 아하. 그러니까 그 표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민주주의적 그런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러시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그러니까 이 공화국의 수반의 입을 빌려서 예. 우리는 러시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아하.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좀 나온 거지. 러시아 침략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는 독립을 원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 지역은 원래 독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역사적으로 무슨 이게 뭐 갈등이 있고 있는 그런 게 지역은 아니라. 아니었어요, 원래 그 지역. 그 돈바스 지역은 이제 지역이.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러시아계 인구는 150년 전에 19세기 말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의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화가 됐었어요. 예. 근데 소련 때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1세, 예. 뭐 2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련 때 이쪽으로 넘어온 러시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네. 우리는 우월한 러시아 민족이고 여기 이제 월든한 우크라이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 비유를 하자면 예. 우크라이나는 회사예요. 예. 러시아 사람들은 사장들이에요. 임원들이에요. 자기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선택권을 줬죠. 네. 러시아 가서 러시아 국적을 받을래?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을래?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니까 예. 편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3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를 예. 우크라이나 잘못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넘어왔을 때는 아이 때 온 사람들보다 40대 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인이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고 방식이 벌써 굳어진 그런 이제 현선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계 사람인데 예. 우크라이나에 80년대 말에 왔었어요. 근데 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 전면전이 시작하기 전에 네. 아니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나 마나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푸틴이 뭐 그냥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뭐 거기 뭐 군사 훈련을 하는 거지. 뭘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심심해서 군사 훈련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제 언니도 산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살고 있고 예. 저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교수님이요? 아니요. 제가 그 이제 말하는 그 사람. 어떤 예, 그 예, 우크라이나에 예, 있는 예. 그 러시아계 할머니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네, 네.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80년대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서 넘어왔을 때 자기가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할 때 제가 여기 와서 너네 우크라이나 애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네. 나는 너네 한국 애들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네. 했거든요. 예.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나는 너네 우크라이나 애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동부에 지금 모아져 있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로 치면 예전에 그 일제 시대 이후에 예. 우리는 일본인들이 다 대부분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일본이라고 할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 보면? 분들은 제가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국도 35년 동안 이제 일제 그렇죠. 비슷한 기간이라고 생각돼요.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느 날까지도 진일파 뭐 이런 여파가 어느 날까지도 좀 있죠.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소련 지배를 70년 동안 받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여파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이렇게 안 느껴질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틴의 말을 안 믿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네. 우크라이나는 점령할 계획이 없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지금 침공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안 한다고는 했으나 그렇죠. 침공은 일어났으나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돈바스 지역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만 양보해주면 우리는 퇴각할래의 전략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계획도 일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푸틴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란 러시아군이란 규모로 비교했을 때는 러시아군이 훨씬 크죠.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푸틴은 뭐 침략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침공은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컨트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국 영토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규군을 러시아가 다 한 명까지 다 죽인다 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예. 국민들은 게릴라전이든 뭐든 계속 싸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그러니까 힘들 거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민족의 대학살. 예. 이건 저는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시나리오고요. 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일부 우크라이나를 지금 진공하면서 예. 아마 며칠 있으면은 푸틴이 이제 협상하자라는 말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내놓는 조건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써온 이 변화 협약에 서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푸틴이 협상한다 하자라고 하더라도 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예. 보고 예. 절대로 푸틴이랑 협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젤렌스키는 서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 이런 그 꼭두각시 정치인을 예. 이 진노 정치인을 내세워놓고 지금 대통령이 당장 여기 키예브에 있으니까 내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서 서면을 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마리아네트 정부를 이렇게 예. 위선 정부를 내세우는 거죠. 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분단을 시키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봐요. 분단 예, 국가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 분단 국가의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돈바스 이 동부 지역으로만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봐요. 이게 아까 지도를 예, 지도 한번 근데 그 보여주시죠. 동부 예. 지도 말고 예.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를 혹시 볼 수 예, 있나요? 예, 예. 혹시 요거 준비돼- 말고요. 이게 동부입니다. 이게 이건 동부고요. 동부고 네, 전체 지도 동남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까 예. 전에. PD님.
요거죠. 예. 조금 안 좋은 지도이지만 이거는 러시아어로 써 있는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 간이 그 하나 니프로간이라고 하는데 니프로간이 이렇게 쭉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니프로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뭐 물론 조금 동서로. 갔다 왔다 해서 갔다 왔다 해서 니프로간 기준으로 분단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원래 서부에서는 또 뭐 진로가 워낙 없고 또 그쪽은 원래 이제 유럽 그런 전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가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렇게 분단되는 거는 정말 최악이죠. 뭐 그러네요. 한국도 지금 뭐 한반도가 뭐 분단된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꽤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푸틴한테는 또 이렇게 동부란 이게 니프로간 기준으로 나누는데 동부란 밑에 있는 그 남쪽 있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해상 접근이잖아요. 이 흑해란 아조브해 그 무역도 그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증권하면은 침략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다로 세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줄구가 없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저 초록색이 영토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해산 무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아까 전에 이거 말고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부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 이제 돈바스 지역에 그러니까 치료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저기 더 넘어서도 국경이 분단이 그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저 강은 저기서 파란색과 주황색보다 더 왼쪽에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군요. 안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푸틴이 이른바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우크라이나 민족 대학살을 막고 싶으면은 서면해라 이렇게 나갈 수는 있죠. 아이고야. 지금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열심히 저항하고 있다고 제가 외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약간 그러니까 러시아 뭐 워낙 군사 대국이고 사실은 쉽지 않은 전쟁으로 보이는데 EU나 미국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나토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파도 보여줬지만 조금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가면 갈수록 고조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서방국들은 이 법연 그 병력을 배치하지 그 법연 보내지 않다 하더라도 견제 제재를 좀 많이 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너무 약한 제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그래도 좀 많이 도와주고자 하는데 EU에서는 자꾸 막아버리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까 뭐 스위프트 얘기를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제안했는데 EU에서는 독일, 이탈리, 헝가리, 사이프러스 이 4개 나라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U는 정말 너무 자기들 편안하게만 사는 거를 생각하고 남의 일이고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한테 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EU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직접 만나지 않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EU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서유럽에서는 소극적이지만 동유럽이나 아니면 북유럽에서는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핀란드, 발트 3국,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 국가들에서 심지어 이제 군 파병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라고 하는데 서유럽은
우리까지 안 오겠지 이런 이제 심전으로 그냥 하는 것 같고, 근데 유럽이안 합의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럽 안에서도 이 단결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그러면 EU가 이렇게 통일된 의견으로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EU 회원국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은 같은 입장을 취하기에는 힘든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이제 꽤 많은 돈이 묵혀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것도 이제 있고. 예, 바라보는 거고, 헝가리에는 완전 친러 정권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예. 예, 뭐 헝가리 그다음에 그 세르비아 이쪽은 완전히 이제 친러거든요. 사이프러스는 돈 세탁하는 지역으로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근절을 원하지 않는 거고, 예. 뭐 이탈리도 꽤 진러 쪽이어서 그래서 그런 그런 서로 다른 성향들이죠. 그렇군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자꾸 어떤 공감을 갖게 해서 저는 자꾸 이제 옆 나라들하고 우리의 예.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고 전쟁도 그 이전에 많이 했고 그렇죠. 민족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우리가 일본을 침략하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든 한 나라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뭐 1000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거야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모르니까요. 예. 그러나 적어도 최근 한 1000년, 2000년 사이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같이 못 살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는 18세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 지배를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수세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과언이죠. 18세기 말부터 네. 이제 러시아 지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배받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말입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 지금 1917년에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해봤자 150년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5년 동안 독립했다가 1922년에 거의 강제로 이제 소련에 편입됐잖아요. 예. 그러면 또 70년 동안 러시아의 아하. 지배를 받았고, 예.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거는 정말 뭐 건전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흔히 현재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거는 특히 소련 때 그 프로파간다 선전 그런 목적으로 내세운 그런 개념이고, 예. 뭐 현재라고 하면은 돈든하고 서로 살아나고 뭐 그런 거여야 되는데, 예. 항상 러시아가 뭐 위에 있고 우리는 비지배 민족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현재입니까? 그런 거는. 그리고 뭐 하여튼 역사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는 워낙 이제 역사 왜곡을 많이 하니까 네. 일일이 그거를 부인하는데도 저는 너무 이제 지쳤어요. 정말 푸틴이 대국민 연설을 했었잖아요. 예. 한 시간 예. 동안. 예. 그 연설 중에 대부분 이야기는 이른바 역사 얘기인데 그거는 정말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부인하면은 하려면은 몇 시간이고 그렇겠죠. 걸리거든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저희도 네. 경험이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하고 역사도 비슷하고 입장도 비슷하니까. 그러네요. 공감되는 게 많네요. 그래도 난 가운데 있으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리고 자꾸 우크라이나 아까 쪽으로. 그 왜 서방국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다 죽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를 지킬 거다. 예. 하지만 이거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번진단 말이에요. 너네들도 이거를 분명히 느끼게 될 건데 왜 마치 우리만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냐. 폴란드, 헝가리. 우리는 물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예. 싸우겠지만 지키겠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들이 그동안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냐면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좀 왔다 갔다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공습이 이루어졌으니까 끝까지 하여튼 저항한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는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외교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뭐 정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라고 봐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네.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푸틴의 이른바 협상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여론이 많다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거의 뭐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젤렌스키를 원래 좋아했든 안 했든 간에 젤렌스키 뒤에 좀 많이 뭉쳐져 있어요. 단결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 최고 사령관이고 지금 전쟁 하고 있고 그러면 사소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차이점을 그냥 버리고 다 같이 뭉쳐야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친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뭐 다 친노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단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젤렌스키를 비판함으로써.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있을까요? 젤렌스키를 비판해왔던 사람들 도망쳐 버렸을까요?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도망갔으면은 과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서쪽으로 도망갔을까요? 동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갔을까요? 네. 야.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그 크림반도 합병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유사한 게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그때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상황이 많이 레슨이 다르죠. 있을까요? 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때 우크라이나랑 또 다르고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13년 현년 일으키고 난 후에 임시 정부의 대리 대통령 그리고 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군대를 거의 없애버린 거였거든요. 그 러시아 지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가 거의 없고 임시 정부의 대리 대통령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정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은 4월 말이 돼야 이제 실시될 예정이었고 러시아는 그 틈을 타서 그 크림반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생각지도 못했었죠.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 이제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은 정말 길거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도시 한복판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사람들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리를 뭐 공격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고 아무리 푸틴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체에 기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짐권 뭐 짐략 이런 거는 생각 못 했었고 두 번째는 94년에 서면 한 조약 민스크였나? 아니요, 민스크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하면서 그 안보 그 보장을 받았던 조약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늦어서 지친 상태라서 지금 그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부다페스트 조약이에요. 부다페스트 조약.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양국
간의 조약이 아니라 주요국들은 다 서명한 조약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전, 영토 보존, 그다음에 이제 안보 이런 예. 거를 우리가 보장한다라고 하는 조약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위반했는데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게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주요 국제 조약 위반이니까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울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틀렸어요. 반응이 너무 소극적이었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러시아한테는 협약이든 뭐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냥 서명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위반하고 해버리고 그러면 러시아에 우리가 맞서려면 힘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좀 키워나가기 시작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러시아가 우리보다 규모가 커서 비교가 안 되지만 예. 14년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훨씬 더 강해요. 예.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우리한테 믿겨지지 않는 물론 이번에도 설마 우리를 그렇게 이제 전면전으로 공격하지 않겠지 생각을 했었지만 어디 마음 깊은 구석 속에서는 푸틴이면은 정말 할 수도 뭐 있겠다. 못하는 게 없다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었죠. 당시에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핵무기를 다시 가져야 된다. 근데 그는 제가 봤을 때 비현실적인 건데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우리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네요. 핵무기든 네, 나토 나토든. 가입이든 예. 그러니까 나토 가입에 대한 찬성률은 러시아 14년 공격 이후로부터 확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그렇겠네요. 예.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계기가 됐습니까? 예, 오히려 나토 가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와서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굳이 우리가 왜 나토 가입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현실성이 없는 그냥 협력이었지 정말 네. 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입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국내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또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예, 안타깝게도 이거는, 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들은 물론 이제 잘 보도하는 것도 많지만 예. 이제 간혹 보면은 이 뭐 러시아 사이트인지 뭐 하여튼 그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러시아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러시아를 떠난 지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한국에 사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고향이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엄마도 가족이 어허. 거기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이제 그 전면전이 시작한 날 전화했는데 저는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이니까 정말 예. 목소리 듣기도 싫고 어허.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제가 받았어요. 예. 어제 예.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어떻게 없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엄마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예. 잘 안 된다. 인터넷도 안 된다. 그래서 어허. 러시아에서는 좀 차단시켜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국연 관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언론에서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보거든요. 네. 뭐 대도시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좀 보지만 좀 작은 도시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국연 그런 관연 방송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심치 않은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70%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찬성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 들은 적이 없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아, 러시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게 있군요. 네.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종류의 보도가 이제 그 한국 언론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언론을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예.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피해도 많지만은 러시아도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예. 지금 뭐 사망자 수 꽤 있고 뭐 비행기든 뭐 이런 거 이제 뭐 피해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러시아 언론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예. 피해 없이 아주 뭐 그냥 아주 성공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오늘도 그 봤어요. 한 언론사에서는 뭐 러시아군은 아침에 나왔는데 뭐 키이브를 점령했다. 이런 보도도 한 번 나왔고 예. 아직은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서현 비행장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거의 반호를 했다 보면 되는데 물론 네. 앞으로는 계속 교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네. 근데 한 언론사에서는 그게 이제 러시아에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은 이거는 러시아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지만 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너무 일찍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묻어버리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작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군이 예. 이렇게 힘들게 이제 싸우고 있고 예. 그게 다 우리 아빠들, 예. 아들들, 남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왜 어떤 도시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패배를 당했다, 네. 뭐 다 죽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예. 예. 근데 이거를 하루에 여러 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아주 잘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이제 잘못 확인이 안 된 보도가 나오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이고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 참. 우크라이나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아, 참. 교수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대략 몇 % 정도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까? 대략 다예요. almost? 대략 다예요. 대략 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께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네.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크라이나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들어가고 못 나가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부모님 가족들 다 우크라이나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겁진이에요. 저는 만약에 대피시킬 수 있으면 저희 부모님과 가족을 대피하고 싶어요. 나는 겁진이지만은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 가능하다면.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지금 자원해서 군대 이제 갔고 네. 자기 오빠들도 지금 자원해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돈원 되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있고 네. 필수는 아닌데 이제 자원해서 갈 수 있잖아요. 다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자기도 우크라이나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족 옆에 이제 엄마도 같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위로가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가서 지역군에 합류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 친구는 저보다 젊어요.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연기를 가졌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가 대체로 악몽으로 남아 있나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20세기 역사만 봐도 예. 1932년, 33년 네. 스탈린이 고의적으로 만든 기근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흉년도 아니고 별다른 그런 자연적인 이유 없이 없었는데 이제 스탈린이 기체를 보내고 그게 이제 왜냐면 우크라이나를 집단화하고 싶었거든요. 예. 한국 분들은 아마 집단논잔이라는 예, 말을 예. 한 번씩 예. 들어보셨을 예. 건데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은 개인 땅을 다 국가한테 바치고 국가에서는 집단논잔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출퇴근하듯이 논서를 짓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는. 예.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하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예.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농촌을 이제 군대로 포위시키고 바조나까지 못하게 예. 식량을 다 빼앗아가서 모종까지 뭐 아. 가축은 다 가져가거나 못 가져가면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2년 동안 굶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단화시킨 거였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인구의 뭐 평가가 다르지만은 3분의 1에서 네. 4분의 1 정도는 죽었어요. 기근 그 기근으로 예. 예, 홀로도모르라는 예. 그런 이제 스탈린이 고의적으로 만든 기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한 번 37년에 대숙전이 일어났어요. 예. 물론 그건 우크라이나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네. 그때 대숙전 때는 38년에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엘리트들은 거의 다 학살당했어요. 예. 다 죽었어요. 예. 그러면 2차 대전은 물론 러시아만 한 게 아니지만 그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이 전선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예, 교전이. 예.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60년대에는 또다시 한번 그 지식인들 위주로 학살이 또 일어났거든요. 숙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5년, 10년마다 계속 조금 일어설 것 같으면은 죽여버리고 일어설 것 같으면은 죽여버리고 그런 거는 뭐 현지입니까 그게?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말 러시아 사람들 현지민족이라고 할 때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와, 그렇군요. 가족들하고는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하셨어요? 오늘 언제 한국 보셨어요? 시간으로 점심 때쯤에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길게는 못 하고 그냥 예. 무사히 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룻밤을 어디서 보낼 건지 뭐 그런 거 이제 얘기를 예. 계획 좀 얘기하고 항상 뭐 이동하려면은 꼭 알려줘라. 그러니까 목적지 주소란 거기 이제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연락줘. 왜냐하면 연결이 끊기면은 그 사람한테라도 이제 연락할 예.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뭐 이제 키예브는 지금 폭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제 친구랑 얘기하니까 아침에 이제 나와 보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밤 거기 보내는 밤에 거죠. 거기 이제 폭격 지하철에서 때문에. 보냈겠죠. 그렇게. 아이고. 근데 정말 다시 한번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묻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참. 네, 저희가 하여튼 그 어제에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인이시고 지금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우크라이나학과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올레나 셰게 교수님 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긴 한데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때까지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